팔자와 돈 중에 명리학의 심화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가 형성되면은 그 형성된 사주팔자의 신살과 그 설명, 사용 방법 등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심화편을 만들었습니다. 팔자를 논하는 법. 신묘년 을미월 병인일 무술시 병화일간에 미토월로 태어나 미중에는 정을기가 들어있는데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격국은 인수격이라고 합니다. 인수격, 학문을 가지고 먹고 사는 팔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주는 신묘년 정제묘 인수, 월은 을미월 을목 인수 미토 상관, 을미는 금요도 되고 백호살이 됐습니다. 을미 백호 이렇게요. 병인 이는 편인 장생 홍염. 신은 무술시로 식신 식신묘가 되고 괴강과 천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라 지망살 병정술에 이렇게요. 임계진사 이렇게 그걸 또 애아두시면 천라 지망도 애아두시면 좋습니다. 병화 사슴을 말하고 양화 이해를 뜻하고 고 쓴맛 병화는 쓰다 쓰디 쓴맛을 병고 이렇게요. 병화 병정화는 고 쓴맛을 말하고 일태양을 말하고 구변술 신비로운 논리적 난폭 발산 원칙 직설적 솔직함. 병화일간에는 대부분 솔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방에는 남방, 색상은 적색, 전 주작의 상이다. 하늘에서는 태양, 땅에서는 직상 빛, 인체에서는 심장, 눈목, 눈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병화, 눈목, 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가만히 연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사주는 인술이 화곡이 되고 묘미가 목국이 되는 팔자입니다. 인오술 이렇게요. 왕지가 빠져 있어도 왕지가 없어도 합이 되는 것입니다. 명략식에는 왕지가 꼭 있어야 인오 수로 이렇게 돼야지만이 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전을 해보니까 인술도 오가 들어오면 합이 되기 때문에 인오화 묘미도 목국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주 중요한 것은 인과 술이 합이 돼서 화국을 변하고 인묘가 묘와 미가 합이 돼서 목국을 변해서 병화를 생조하기 때문에 병화가 아주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 인성이 왕에서 생긴 것은 신강, 비겁이 왕하면 신왕 이렇게. 이 사주팔자는 중요한 것은 화, 토, 금, 수가 사주팔자였습니다. 검정색이 안 보이죠? 수가 없고 금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화, 목욕, 금여, 백호, 홍염, 천라, 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보시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사주팔자 보시면 이렇게 목욕부터 들으셨죠? 목욕, 육친과의 관계. 비견겁제가 목욕이면 형제 자매가 주색으로 가산을 당진한다. 목욕이 나쁜 것도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목욕이면 응시법으로 큰공한다. 식상이 식신상관이 목욕이면 음식업으로 성공한다. 음식점을 신 사람은 식상이 꼭 있어야 되겠죠? 인성이 목욕이면 부모님이 두 분인 경우가 있다. 정관이 목욕이면 남자는 자식이 문제가 있고 여자는 남편이 주색이 있다. 연지가 목욕이면 선대 주색이 패가망신 수가 있다. 월지가 목욕이면 부모 덕이 없으면 장자는 못 된다. 일지가 목욕이면 주색을 조심해야 한다. 시지가 목욕이면 처자가 무정하고 말년이 고독하다. 그 다음에 도화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다음 밑에 도화가 있죠. 그래서 도화가 사주 있고 사주 원국이 아름다우면
용모가 아름답고 다정다감하며 인정이 많고 사교력이 좋은 팔자가 됐다. 도화살, 복숭아꽃을 가장 아름답다는 도화살이에요. 도화를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니까 도화가 남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인정과 사교력이 좋은 팔자가 된다. 시지와 일지의 도화가 제일 좋고 시지 있는 것과 일지 있는 것이 도화가 제일 좋고 연월의 도화는 작용력이 떨어진다. 도화살이 천덕, 월덕과 동조하면 심성은 착하나 풍류를 즐기는 색정을 좋아한다. 사주 원국이 좋고 도화살이 생황하면 용모가 아름답다. 일지에 도화가 있고 재관이 왕하면 처덕이 있다. 남명에 도화살이 있으면 대체로 용모가 준수하다. 여명에 도화살이 있으면 현숙하고 미려하나 강교하고 질투심이 많다. 미려라는 말은 아름답고 아름다움이 여여 아주 멋있는 여인을 미려하다 이렇게요. 도화살이 합의되는 것은 풍류도화라 하여 음탕하고 간악하며 바람을 피운다. 도화살이 합의되는 것은 도화살이 역마와 동조하면서 사주 원국이 나쁘면 음란함이 크게 달하고 부끄럼도 모르고 연문을 남기고 집안을 망치는 상마가 된다. 도화살이 원진과 합의되면 작첩하게 되고 도박과 풍류를 지닌다. 도화살이 천을균이나 걸록과 합의되면 나쁘게 재물을 모으게 된다. 남명에서 재성과 목욕과 도화가 함께 동조하면 처가 간통한다. 시지에 도화살이 있으면 바람을 피워 색정권으로 신용이 얻게 된다. 신약에 도화가 있으면 흉작용이 심하다. 도화살이 삼합이 되면 간음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일주나 시주에 도화살이 있고 원국이 나쁘면 주색도박 패가 망신한다. 도화살이 사절, 장 등 12운성과 동조하면 교활하고 배은망덕하다. 도화살이 일주나 시주에 있고 양인과 동조하면 재주와 학식이 높다. 도화살이 합이나 형이 되면 흉이 심하고 공망이면 흉작용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미인규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인규문 여기 보시면은 미와 인이 규문관살이 되는데 제가 이게 미 밑에다 써놨어요. 형충파 미인규문 이렇게요. 미인규문살이 인성과 동조하고 원국이 좋으면 정신치료사 종교계의 인물이 된다. 신의 도움이 있는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여는 병일생은 주중에 미가 있는 곳에 있어도 성립된다. 어느 곳에 있어도 성립된다. 금여는 금수레로 국록인으로 관용차를 타고 다니고 고국관리를 뜻하는 것이다. 여명에 금여가 있으면 귀한 남편, 부호를 만나게 되며 평생 고생을 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금여가 있으면 남녀 모두 준수한 용모를 가지게 된다. 일지와 시제 있으면 일생이 편안하고 자손 번창하며 좋은 복록가가 된다. 모든 신사는 형충, 파해, 공망을 기한다. 그 다음에 홍염살은 일간을 기준으로 주중에 대입하여 일주에 있으면 그 힘이 강하고 타주에 있으면 힘이 경미하다. 홍염살은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도화살과 작용이 비슷하면 남녀 모두 허영사치심이 많고 외정을 즐긴다. 홍염이 중중하며 여명은 가문을 즐기는 팔자가 되고 남명은 풍류, 득첩하는 자가 많다. 홍염살이 있는 사람은 다정하며 주색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는 낙천적인 사람이 많다. 남명은 첩을 거느리는 팔자로 백수의 팔자가 많다. 여명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자가 많으면 관살이 혼잡하면 천한명이 된다. 을미백호, 백호살. 월에 백호살 들면 부모와 인연이 약하다. 일에 백호살 들면 처와 상정하는 수가 있다. 인수에 백호살이 임하면 형살을 당하면 모친이 혈광살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백호살은 미 중에
지장간의 정을기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호살은 자세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라지망살, 병정일의 수레를 보면 천라가 되고 임계일의 진사를 보면 지망이 된다. 병정수레 이렇게 임계진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지에 술이 있어 천라가 된다. 천라지망은 사물을 강제적으로 억압, 통제, 구속, 고정시키는 것으로 간금, 구류 등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천라지망에 해당한다. 천라지망이 있는 자는 형벌권을 가지게 되면 그 살성이 약해진다. 천라지망이 있는 사람은 활인함에 많은 종사및 경찰, 검찰, 군인, 법관, 의사, 역술인, 종교인, 약사 등이 많이 있다. 무술, 괴강살, 시주에 보면 무술이 있죠. 괴강. 괴강이 사주 주중에 있으면 물질과 정신을 조절하는 힘이 근본으로 성품이 강렬하고 권유와 위험이 강화하여 통수를 하는 데 능력하다. 남명은 강폭하고 결별한 성질을 가지며 일주가 괴강이 되고 타주에 중첩하여 있으면 울로가 좋을 때는 대권을 장악한다. 식신괴강은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다. 식신생자하니 재물을 모으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이다. 병화일간이 미월 생으로 미중의 을목이 월간에 투간되어 병에서 그런 인수로 인수격이 형성된다. 격은 인수격이고 용신을 취한다면 병일주의 미월은 조우로 임수 경금을 요한다라고 십실원리편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난강망의 조용신을 꼭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임수나 정금을 다 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병인의 미월이면 아주 더운 여름의 계절로 조용식법에 의해 수, 임계자해를 용신으로 하면 되는데 사주 팔자 속의 수기가 전무하여 수를 용하지 못하고 연간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정하는 것이다. 지지를 보면 미월 옆 연지에 묘가 있어 해묘미 삼합의 밤합을 이루고 반합을 이루고 인목이 일제 사령하여 인호술 중 인술이 화국을 이루어 지지가 전부 목화로 되어 내 몸이 병화를 도와 신강이 되었다. 신강은 인수가 많은 것을 신강이라 하고 신왕은 비견겁제가 많은 것을 신왕이라 한다. 이 사주의 신강에는 재성인 금이 용신이 된다. 인성, 인수편이 많은 사주는 인단의 요제라 하니 인성으로 국을 이루어지면 정제편제가 용신이 되는 것이다. 금이 용신이면 용신은 이루를 필요한 것, 토는 희신이요, 화는 기신이요, 목은 구신이요, 수는 한신이다. 가만히 놓의 경우에 따라서 선과 악이 된다. 금수를 용할 수 있다 해놓고 왜 수를 한신으로 취급할까요? 병화 인수격은 내 몸을 도와주는 인수가 어머니 역할을 하니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관이 수가 수생목하고 목은 목생화하여 다리 역할을 내 몸 병화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수가 한시 된다. 수, 임수, 계수, 수운이 정간을 오면 월간에 있는 을목 구신을 도와 내 몸을 더욱더 신강하게 하니 천간 수운을 꺼리게 되는 것으로 한신이란다. 수, 자해, 운이 지지로 오면 자운이 올 때는 해운이 올 때 차이는 아주 상반된 이론이 성립된다. 자순이 오면은 차중 개수가 미토 중에 있는 정화를 충원하여 화의 기운을 약하게 하여 약하게 하며 인목을 생하고 병화를 도우지만 대운과 세운의 신진이 운이 오면 수국을 형성하여 강한 화기를 멸하여 선운인 경우도 있다. 해 수운이 오면 해가 묘나 미가 있을 때는 해가 해묘미 목국으로 변하여 목생화를 이루어 화기를 더욱더 충천하게 하는 것으로 해수운은 악운으로 변한다. 인순일 때 관운이 도래하면 사주상에 따라 선과 악운은 구분되는 것이다. 토 진술충미운은 희신운이라 하는데 정말 금이 용신일 때 토니까 토생금하니까 희신운이 됐죠. 토가 정말 희신운이 다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토 술토와 미토는 조토 진토와
축토는 습토로 구분하여 논해야 한다. 인수는 부모님의 덕이 있고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모범적인 인생관을 가진 준수한 인품의 소유자며 일사람의 도움이 있는 팔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너무 신강하기 때문에 부모 덕이 무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격은 대부분 신강하기에 독불의 운명들이 많다. 심성이 맑은 것은 흠이 되면 깨끗하고 청소한 심성을 학문을 좋아하며 교육계 언론계 학계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있다. 남녀공이 같다. 인숙적이 형충파가 되지 않고 관인상생하여주고 정제가 파극되지 않으면 성격이 된다. 인숙적에 편인이 있으면 정인 편인 혼탁하다고 하여 하격이 된다. 인수가 닿으면 오히려 재운에 발복한다. 인수 지지가 형충파가 되면 파격이 된다. 인수가 공망이 되면 파격이 된다. 인수가 지지가 형충파가 되면 파격이 된다. 인수가 공망이 되면 파격이 된다. 이 사주팔자에 두 번을 써놨네요. 다시 나중에 확인하기로고 인수가 간합을 하면 합으로 변의 일간을 돕지 못한 파격이 된다. 인수는 정관을 보면 관인상생으로 인수는 정관을 보면 관인상생으로 복록이 있으며 귀격이 된다. 인수가 평관을 보면 살인상생으로 대장부의 기운이 근기가 있는 명이 된다. 인수격은 성격과 파격을 중요시한다. 인수격이 재성으로 인하여 파격이 될 때 겁재가 있으면 성격이 된다. 인수가 대운이나 연운에 합하여 인수격이 타국으로 변하면 운명에 큰 변화가 생긴다. 어느 격이든 지지의 합중의 변화로 뿌리가 흔들리고 변하게 되면 운명에 큰 이변이 생긴다. 유년사주를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갑오, 계사, 임진, 신묘, 경인기축, 무자 한번 그걸 읽어보세요. 무자기축 경인신묘, 임진, 계사 맞네요. 갑오. 그러면 영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이 12세 03세부터 12세 갑오대운을 말하는 거예요. 12세까지는 갑오대운은 용신금을 극하는 운으로 부문덕이 없으면 힘이 든 세상살이가 시작된다. 금이 용신인데 갑오 화가 강화한 운이 들어왔으니까 화극금이 돼서 용신이 약해서 너무 힘든 인생이 됐다. 13세부터 22세까지는 이렇게 보면 13, 22 계사대운이에요. 계사대운은 계사대운으로 계두법에 의해 계수가 사화를 극하니 수기가 왕성하여 계수가 월간 을목을 생하고 을목은 병화를 생해 중운에 해당된다. 진우는 중운에 해당된다. 잠깐만요. 계수는 우루수로 병화에 약간은 화기를 극하지겠지만 을목이 있는 경우에는 계수가 을목을 생하기도 하고 무토와 합의되어 아군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사는 장류수로 임진계사 장류수 60갑자 보면 나오는 거죠. 이 계사는 장류수로 수의 기운이 포함되어 있다. 3회에서부터 22세까지는 5, 4로 남방 화운이라 한다. 3회에서부터 13부터 20, 3회에서부터 13, 22까지는 5운, 4운, 4오 및 남방 화운, 인묘 이렇게 인묘진 동방 모군 자축 서방 아니 북방 수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세부터 20세까지는 5, 4로 남방 화운을 흐른다 한다. 병일간이 신강한 사주가 화운을 흐르면 불이 되어 더욱 강해 화기가 충천하게 하겠죠. 23세부터 32세까지 임진대운으로 절가군이지만 진토는 수의 고장지며 임진계사는 장수가 되어 임수의 힘이 강해져 임진대운의 일간 병화 화기를 극도하고 설해주기도 하는 운으로 발복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진우는 임묘진 동방모군으로 목의 기운이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진토는 습토이며 화 기운을 설하는 토로 호운에 들어온다. 대운에서도 진술중미는 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토는 수, 미토는 목, 술토는 화, 축토는 금 이렇게로 변하여 울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진토는 수에 고장지며 습토로 화기를 설기시키는 토며 신자진 수국으로 변하는 토다. 술토는 조토로 화에 고장지며 화기를 강하게 하는 토로 인호술 합에 의하여 인호술 화국으로 변하는 토다. 죽토는 금에 고장지며 한냉한 기운을 가진 냉습토로 화기가 절대 필요한 습토이며 사유합에 의하여 사유축 금국으로 변하는 토다. 미토는 조토로 목에 고장지며 화기를 도는 토며 해묘의 합에 의하여 해묘미 목국으로 변하는 토다. 33세부터 42세까지는 신묘대운으로 계두에 해당하며 신은 5년간의 용심이 들었으니 크게 성공할 것이며 호운에 속하지만 묘대운에는 묘와 시제에 있는 술과 육합의 묘술이 합화가 되고 월지에 있는 미와 삼합으로 해미 목국을 이루니 또다시 비운이 된다. 그러나 계두운에 의해 크게 비운은 되지 않는다. 계두와 절각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팔자를 보면 대운에 계두운이나 절각운으로 향하는 운은 가진 자는 서민형이고 간지동체운에 오는 사람은 용신과 대입하여 선운과 악운으로 구분된다. 선운이면 10년간 크게 발발할 것이며 악운이면 10년간 고통스러운 고행이 일이 시작된다. 계두란 경인같이 천간이 지지를 금극목으로 극하는 것을 말한다. 이도 절각과 같이 아군이 되어도 반감되는 것이다. 43세부터 52세까지는 경인대운으로 계두운에 해당하며 경금 5년은 편재운이 들어와 재물이 생기니 발복할 것이요. 또 편재는 첩과 여자가 되는 것으로 여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여자와 재물을 같은 것으로 운이 없는 자는 여자가 생겨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인대운은 묘와 술과 같이 인술 화국이 되니 만일 세운에 오운이 오면 인호술 화국으로 계두에 의해 아군이 반감이 되지만 다시 말씀드렸네요. 인대운은 묘와 술과 묘목과 술토가 같이 인술 화국이 되니 만일 세운에 오운이 오면 인호술 화국으로 대화가 되지만 계두에 의해 아군이 반감이 되지만 위험수가 있다. 53세 62세까지는 기축대운이요. 기축운은 간지동체운으로 용신금을 도와주니 10년간 아주 좋은 기축토운이 도래하여 말년까지 운세가 좋다. 금이 용시면 토는 희신운이 되는 것으로 특히 축토는 금의 고장적 금을 도와주는 토로 운세가 좋다. 축운인 경우 사주운이나 대운, 세운에 합이 없을 시에는 축은 금의 묘지가 되니 절망운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